박건욱의 일일 단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시장이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제의 낙폭을 조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박건욱 전문가님 모셔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미국 시장 정말 좀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시장 자체가 네. 상당히 힘들었죠, 네, 어제. 네. 전문가뿐만이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들, 기관, 외국인들까지 전부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톱이 12%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수급이 꼬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결과가 한번 좀 폭발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급에 관한 문제, 이거는 제가 다음에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스페이스X 레버리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3일 만에 시총이 6천억 달러가 증발을 했습니다. 사실 6천억 달러라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가장 저희가 봐야 할 건 투자 심리가 좀 크게 위축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알파벳 구글의 핵심 AI 연구원이 경쟁사로 좀 이탈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면서 알파벳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총이 1,000억 달러 정도가 빠졌다고 전해왔는데요. 이 문제 또한 투자자들에게 또 투자 심리 축소로 다가왔습니다. AI 빅테크이라고 해서 좀 안심하고 있었더니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경계심을 좀 들게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AI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변화를 좀 했죠. 그만큼 변동성에 영향을 당연하게 좀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심리를 위축하게 할 만한 소식들이 좀 많았다. 그 결과 이 두 문제 말고도 여러 좀 악재들이 있는데 그 결과 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원달러 환율이 1,54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더욱더 좀 이끌어내는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관과 합산하면 8조 가까이 주식을 던졌습니다. 신기한 건 개인이 그 물량을 모두 좀 받아내면서 수급에 좀 불균형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변동성이 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MSCI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소식도 있죠. 사실 MSCI 지수 편입 실패 우려도 시장이 이미 좀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누르는데 영향을 당연히 좀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 발표가 또 실패로 끝이 났죠. 이 반응을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좀 다가왔죠. 사실 반도체 섹터에는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식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가이던스까지 조금 공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수급이 좀 다시 살아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실적에 관한 부분은 지금 가장 투자자들이 좀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증시 반도체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내 영향에 어떤 식으로 좀 미치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지까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님의 진단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수급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7월 달부터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본격적으로 나가겠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부터라도 비중을 조금씩 줄여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리밸런싱이라는 건 어쨌든 기계적인 매도다 보니까 이게 끝날 때쯤이 되면 다시 한번 기관에 자금이 유입될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시점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리밸런싱이 끝이 났다는 거는 네. 목표 비중이 끝났다. 네. 그러니 이제 좀 매도를 그만두겠다, 네, 그렇죠. 멈추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사실 이 국내 주식을 다시 사들이겠다, 매수세 전환으로 하겠다라고 확정하기 좀 힘듭니다. 어, 7월 이후에 수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팔겠다,
라고 말이 나왔는데 특정 시점에 뭐 매도가 딱 끝이 나고 뭐 반등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긴 기간 동안 완만하게 좀 매물이 소화가 될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지금 뭐 바닥권인지 매수세가 들어올 타이밍인지 확신이 없어요. 없는 타이밍이고 다만 과하게 밀린 대형주 중심으로 리밸런싱이 이후에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간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좀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연기금의 뭐 매도 압력이 좀 서서히 사라지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이 사실 저점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수급 관련해서 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지금 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하루 급락을 하고 다음날 급등을 하던 게 워낙 익숙해져서 그런지 어제 개인이 11조나 매수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매수한 걸 사실 처음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좀 당황했었던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이 좀 받아낸다는 거는 그 구조가 단기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의 자금력이 아무리 좀 강하다고 해도 시장의 추세 자체를 바꾸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급 꼬임 문제로 인해서 시장에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심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미국 증시의 흐름이 앞으로 뭐 어떤 국내 증시의 흐름에 영향을 좀 미칠지 확실한 거는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흐름을 어느 정도 탈 것이다라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전장은요. 관망을 조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폭락장 이후에는 제일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좀 휩쓸리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개인의 전략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좀 기회를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장을 좀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고 매도 폭탄을 좀 맞은 시장이기 때문에 매도가 멈추었다. 즉 바닥권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바닥권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변동성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은 저희 기술적 반등을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낙폭이 엄청나게 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죠. 이럴 때는 각자의 포트폴리오의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압축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좀 크게 시장이 무너지고 나면은 주도주 중심으로 빠르게 좀 회복세가 올라옵니다. 주도주가 가장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주도주 쪽으로 비율을 조금 늘려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패닉셀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 번에 모든 물량을 던지기보다는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는 또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코멘트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하단 내용 참고해 주시면서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황을 체크해 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지금 프리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도 약세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드렸었죠. 네. 오늘 수급이 좀 돌아와야 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좀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투톱이 가장 빠르게 올라오면 시장이 좀 회복세에 들어섰다라고 보기에도 지금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다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좀 별개로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이미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룰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은 천천히 계속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엑스게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엑스게이트 전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상승폭이 매우 크게 올라갔었는데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엑스게이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엑스게이트는 뒤쪽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핵심 기술을 연구했다,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조건을 좀 충족하지 않았나. 이거를 다음 이제 상용화 시점에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시장이 좀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꾸준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산 로보틱스를 좀 보려고 합니다. 북미 시장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북미 시장을 겨냥한 로봇 솔루션을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소식들이 좀 쏟아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로봇은 좀 변동성이 아주 크고요. 아직까지 상용화 시점은 좀 멀었기 때문에 이런 좀 솔루션이나 로봇 박람회 같은 정보들을 좀 꾸준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에서 AI와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협동 로봇, 로보틱스, 자동화에 대한 사업 확대까지 좀 기대가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까지 함께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장주, 삼성익스의 흐름, 그리고 개별 모멘텀이 있는 미래나노텍, 엑스게이트, 두산 로보틱스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프리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 시선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지주사입니다. 네. 지주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지배, 관리를 목적으로 둔 회사죠. 지주사. 과거 좀 상당히 많이 소외를 받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지주사가 2024년을 기준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투자자들에게 가장 좀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주주 환원을 앞세워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바뀌어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주도주로서 활약하는 종목들도 보이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2025년을 거쳐서 26년에 다다르면서 기초 체력이 상당히 지금 왔거든요. 지주사 자체가 여러 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 자체가 좀 짓눌린다고 해도 다른 산업들에 좀 기댈 수 있는 모양새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은 부추기고 있다라는 점, 그 심리 자체가 좀 변화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 기업들 자체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이어왔습니다. 여러 부문에서 굉장히 기초 체력 자체가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많이 좀 단단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가 그 수혜까지 함께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지주사들 자체가 저 PBR이었거든요. 지금도 저 PBR이긴 합니다만 이전은 훨씬 더 좀 저 PBR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 그리고 중복 상장에 대한 제한 같은 법정 조치들, 정책들이 좀 도입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주가에 대한 탄력성까지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가장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방어주와 성장주의 성격을 동시에 좀 띠고 있어요. 시장이 짓눌릴 때는 위험 분산, 자산가 배당 등으로 좀 버텨주는 방어주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상승장에서는 밸류업 정책과 자산가 배당 등 자회사들의 실적 같은 부분으로 수익을 좀 주는 성장주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다른 케이스죠. SK 스퀘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성장성을 좀 그대로 흡수를 하고 있다,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회사들의 좀 지분이 있는지, 주주 환원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친화적인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일정과 목표가 좀 분명하게 나타나는 기업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식 지주사는 아니지만 지주사의 성격을 띠고 성장하고 있는 SK 스퀘어 그리고 삼성물산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좀 하기 위해서 배당 확대, 자사주 675억 가량의 자사주 좀 소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오리온 홀딩스 또한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어주와 성장주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주사 테마 만나봤습니다. 종목으로는 SK스퀘어, 삼성물산, 오리온 홀딩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지주사 느낌으로 삼성물산도 많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삼성생명도 비슷하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삼성생명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두 종목의 성향이 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사실 좀 네. 안정성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 무조건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고배당 방어주인 당연히 삼성생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좀 유동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싶으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탑픽들을 좀 이끌어가고 변동성은 좀 있지만 삼성그룹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서 성장성까지 함께 좀 이끌어가고 있는 삼성물산까지도 좀 보고 계시다. 두 종목은 좀 다른 성향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성향이다. 그럼 고배당 방어주인 삼성생명을, 그리고 나는 조금 변동성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확실한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물산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지주사 테마를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시나요? 저는 SK 스퀘어 당연하죠. 네.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주가가 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 스퀘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스퀘어 자체가 상승하는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SK 하이닉스의 성장 때문이고요.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주가를 계속해서 좀 갱신을 해 나가면서 SK 스퀘어까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이 좀 짓눌리기 전까지만 해도 신고점을 달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상승세조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에너지 자체가 엄청납니다.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붙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의 1위까지 좀 탈환을 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상승세는 멈추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제 전일이죠. 결국 시장 전체가 흘러내릴 때 함께 좀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죠. 거래량이 상당히 붙은 채로 하락 마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멸이 되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의 분위기 자체가 가라앉는 장이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이후에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눌리지만은 않는다. 당연한 거죠. 하락이 있으면 당연히 상승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SK 스퀘어 자체가 든든하죠.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시장을 여전히 좀 이끌어 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상승세에
힘입어 함께 상승할 확률이 크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이평선 자체도 정배열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격이 좀 지나치게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SK 하이닉스는 이미 이전부터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끌어모으고 주가를 단번에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언제든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좀 시장의 상황 자체가 그리 좀 좋지만은 않습니다. 수급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좀 말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SK 스퀘어에 대해서 관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SK 하이닉스가 조정 후에 눌림목을 다지면서 좀 지지선을 다지면서 다시 상승할 여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SK 스퀘어 또한 눌림목이 나올 시 좀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항상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지지선을 만드는지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스퀘어까지 같이 만나봤습니다. 지금 개장을 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SK 스퀘어 2% 그리고 삼성물산은 4% 어제에 비해서 소폭으로 상승,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주사 테마는 아무래도 주주환원이라는 정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주사 테마가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확실히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전문가님이 이렇게 종목을 가져와 주실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슈팅이 나와주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는데요. 오늘도 지주사 테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내용 참고해 주시면서 장중에 실시간 코멘트도 같이 한번 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화면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의 1일 단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했는데요. 양시장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1.7% 상승하면서 8,300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소폭이지만 0.54% 상승하면서 89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까지 외국인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은 조금 담고 있네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4천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25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삼전닉스는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3.8% 상승하고 있고요. SK스퀘어는 프리장에서 좀 상승불을 켜냈는데 지금은 좀 음전을 한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삼성물산이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 외에는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네요.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형제 빠지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2% 상승불 켜내고 있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붉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은 또 전문가님이 어떤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공략주 같이 한번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제가 프리장 전에 프리장이죠. 프리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엑스게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일 엑스게이트에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체 홈페이지 및 서비스에 양자 내성 암호 PQC죠. 보안 모델을 좀 성공적으로 구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날부터 이미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사실 이론이나 연구가 아니고요. 기업의 서버 자체를 좀 변경 없이 기존 웹사이트 양자 보안 환경으로 좀 전환을 할 수 있다. 상용화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걸 좀 증명한 발표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양자 암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양자 암호는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당연하게 좀 같이 발전하게 되는 분야라고 강조를 드렸었고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기 전에 양자 암호가 먼저 좀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 먼저 상용화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양자 암호 섹터에서는 호재들이 좀 들려오는지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엑스게이트는 VPN이나 뭐 방화벽에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자 쪽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 공공, 지자체, 뭐 국방 쪽에서도 양자 VPN, 쪽으로 노리고 있죠. 좀 수주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양자 VPN이나 엑스게이트 홈즈 같은 홈 네트워크 보안 신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꾸준하게 실적 부분에서도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기자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정부 주도의 폐쇄망, 금융권, 국방 분야에도 진출을 하겠다, 점유율을 좀 높여보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혀왔습니다. 수주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요, 봐주시면 좀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자면요. 앞쪽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PQC에 관한 호재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좀 공포를 피했어요. 공포를 피하는 유동성이 생기는 엑스케이트의 자금이 좀 집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전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은 에너지를 좀 응축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종가까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어서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당장에 좀 눈에 띌 만한 V자 반등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만 제가 오전 장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갭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를 해주시고 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때쯤에는 사실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께는 지지선을 좀 체크를 하신 후에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 18,70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6,000원입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S게이트 만나봤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장에서도 가져와 주셨던 종목인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이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X게이트가 정말 강한 상승불을 켜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테마성 이슈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현재
네, 23,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18,700원 이하에서 노려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엑스게이트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보면 이 양자 관련된 이슈 중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6년 이내에 좀 상업화가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8년까지 양자 컴퓨팅을 상용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가져와 주신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에 조금 직접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양자 쪽은 테마성이 짙긴 합니다. 테마성이 사실 아직까지는 짙은 상황이고요. 네. 사실 2028년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지금 당장에 저희 다음 달 지금 국내 시장도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판국에 이런 상황에 좀 실적이 보이지 않는 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상용화 시점이 좀 상당히 멀리 있다라는 점이 좀 가장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게이트는 저는 좀 성향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 관련해서 사업에서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양자 암호 개발에도 이미 상용화 시점까지 개발과 연구를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죠. 실제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주요 포인트고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서 엑스게이트 꾸준하게 좀 바라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 관련한 코멘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엑스게이트는 실질적인 실적이 확실히 나와주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미국에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슈가 강하다, 이런 경향성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이 좀 코멘트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테마성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반도체주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나와주는 시장인데 테마성까지 변동성을 챙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서 국내외로 양자 관련된 소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보는 방법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공략주 만나볼 상황인데요. 어떤 공략주 만나볼까요? 두 번째 신한지주인데요. 제가 이전에 하나금융지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상당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한지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수가 전일, 제가 계속 전일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전일 상당히 좋은 방어력을 보여줬습니다. 방어주 자체가 상당히 좀 강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폭락장의 압박 속에서 그리고 전일은 엄청난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하락 자체는 당연하게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성장주들 같이 좀 부러지는 모습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요. 시장 자체가 무너질 때 금융 대형주의 고유한 좀 방어력 같은 부분이 버텨주는 힘 자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전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금리가 상당히 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1,500선이 무너지지 않고 뉴노멀 쪽으로 좀 사람들의 심리에 익숙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신한지주 같은 은행주에게는 좀 좋은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순이자 마진 자체를 좀 방어를 하고 실적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은행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1분기 실적조차도 사실 어마어마한 실적을 좀 이루어냈죠.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이루면서 실적에 관해서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7년까지 목표를 정했었는데 총 주주 환원율을 50% 이상 초과를 하겠다라고 말했었는데 이미 그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배당뿐만이 아니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그리고 앞으로 신한지주가 가져갈 밸류 자체는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앞쪽에서 강한 방어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코스피 지수가 10% 가까이 좀 내려앉았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좀 붕괴가 된 상황이었죠. 지지선이 붕괴가 됐었는데 하나금융 자체는 지지선 자체는 붕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매도 압력을 피하지 못하고 초반에 비해서 좀 음봉으로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60일선과 맞닿아 있는 자리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아랫꼬리를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거는 사실 이 이상 내려보내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사실 좀 수렴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렴하는 구간, 제가 계속해서 원픽 종목으로 가져오는 종목들을 투자자분들께 조금 익숙하게 볼 수 있도록 수렴하는 차트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차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를 응축하고 바닥을 한 번 더 좀 다진 후에 조금 더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하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강한 좀 지지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한 후에 10만 원 이상 치고 나아갈 힘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거래량 붙어주는지 확인을 좀 하시면서 보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98,000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97,000원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신한지주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를 좀 보니까요. 일단 첫 번째 공략주에서는 엑스게이트,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심한 테마주를 가져와 주셨는데 두 번째 공략주로는 조금 안정적인 신한지주, 지주사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굉장히 우리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밸런스가 맞춰진 상황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이렇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계속해서 꾸려나가면 좋을지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신한지주를 가져와 주셨는데 앞서 테마주 에서도 앞서 이제 지주사 테마 언급을 하실 때 SK스퀘어를 가져와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SK스퀘어는 어떻게 보면 좀 성장성이 있는 반도체랑 관련된 지주사, 그리고 지금 은행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적인 건데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비중 자체는 사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다들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에 따라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유동성이 있는 자금의 흐름이 있는 주를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하며 좀 안정적인 보다 안정적인 방어주를 선택을 할 것인지는 당연히 투자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코멘트까지 같이 만나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소통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뵐 건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